네, 안녕하세요. 리하, 에메랄드 공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뉴트라이트 아까 오전에 했던 것처럼, 같은 제품을 한 16가지 정도 지금 카탈로그 훑기를 할 건데요. 저는 지금 PPT 없이, 할 거고요. 그, 오늘 제가 저녁에 할 거는요, 복용법, 그리고 그 복용할 때 주의점, 그리고 셀링 포인트 위주로 들어갈 거거든요. 30분 동안 그 16개를 네, 해야 되기 리하.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거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앞으로 예방의학이 굉장히 뜰 거고요. 보조식품 시장이 3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뉴트라이트를 그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시장이 3배로 뜰 때 꼭 그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틴 들어갈게요. 프로틴부터. 자, 저희 프로틴은요, 대두, 밀, 완두 같은 그런 유기농 콩 2마리 들어있습니다. 한 통에. 그래서 100% 식물성이거든요. 그래서 소화율이 1등급이에요. 그리고 아미노 스코어 100을 맞춘 완전 단백질인데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해도 무방한 그런 단백질이고요.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뭔 것 같아요? 더블X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근데 신기하게도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프로틴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프로틴이 가루인 이유를 아세요? 프로틴이 가루인 이유는요, 단백질은 위산에 의해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탄수화물처럼 그 침에 있는 아밀라제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위산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데 다른 영양소 같은 경우는 소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소장에 다다라서 얘가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캡슐 형태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은 이 프로틴을 드실 때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아까 위산에 의해서 소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을 많이 드시면 위산이 희석이 되겠죠. 그러면은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고 이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될 경우 독이 됩니다. 특히 그 피부 질환 같은 아토피라든가 습진 그리고 건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단백질 독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대사를 시킬 때 필요한 영양소가 따로 있는데요. 그게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6가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프로틴 먹을 때 같이 우리 B+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유난히 이 단백질, 특히 콩 단백질이 알레르기가 있거나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 그 아이들 베리 맛 나는 프로틴 있죠? 그걸 드시면 조금 완화되니까 그거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소화기 계통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도 이스트비랑 같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뼈를 만들 때 칼슘만 가지고는 뼈가 만들어지지 않죠. 단백질 60% 그리고 칼슘이 40%가 있어야 뼈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장기에 고기를 많이 먹여야 된다고 해갖고 그 아이들 고기들 많이 먹이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 고기 그러니까 육류 단백질은요, 세포를 만들긴 만드는데 세포가 탄력 없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요, 굉장히 탄력 있게 세포를 만들고 그리고 재빠르게 만들어요, 세포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단백질 대사 중에 찌꺼기가 전혀 남지 않는 게 바로 이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그 육류만으로 단백질을 보충해 줄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식물성 단백질로 아이들을 그 성장기에 넣어주시면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성장도 성장이지만 건강적으로 굉장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화이버비츠 플러스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 영양제 중에, 우리 뉴트라이트 중에 그 식이섬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화이버비츠 플러스, 그리고 화이버 파우더, 그리고 카보조스트, 이 3가지가 있죠. 이 차이는 뭘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이버비츠 플러스는 수용성
불용성이 다 같이 합쳐져 있죠. 그리고 화이버 파우더는 수용성 식이섬유고 카보저스트는 알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이 수용성 같은 경우는요,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중금속을 배출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고 그리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리고 불용성 같은 경우는 밀어내기, 변의 용적량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숙변을 제거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장 개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장에 주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주머니 안에 똥이 차 있는 거지. 근데 안 빠져. 주머니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얘를 불용성이나 우리 그 하이버비치 플러스를 먹으면 얘가 16배로 빡 불거든요. 물을 먹고 16배를 불면서 장이 빵빵해지면서 그 개실에 있는 숙변이 쫙 빠져나옵니다. 그 개실에 있는 그 숙변은요, 굉장히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벽에 똥이 이렇게 묻혀져 있어.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 한 달, 두 달이 뭐예요? 하루 이틀만 돼도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죠? 그런 것처럼 이 장, 우리 살갗에, 장이라는 살갗에 그 변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안에 기생충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풍선이 이렇게 부풀었을 때 그 벽이, 그 풍선의 벽이 굉장히 얇아지잖아요. 얇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놔뒀을 때 터지겠죠. 그게 터지면 그 안에 있는 기생충, 똥 이런 것들이 어디로 나가겠어요? 혈액으로 터져 나오겠죠. 그러면서 폐혈증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장개실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 장개실에 굉장히 효과적인 게 이게 화이버비치 플러스입니다. 생각외로 장개실 있는 분들 주변에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 식이섬유는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양을 서서히 늘리셔야 돼요. 갑자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똥꼬가 막힌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똥꼬가 막힐 수 있어요. 특히 소화장애가 있으시다든가 또는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변비가 와요. 그러니까 양을 아주 미량으로 시작해갖고 소화할 수 있는 양, 그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반 스푼씩, 한 스푼이 한 11g 정도 되는데 반 스푼이면 5에서 5에서 6g 정도, 그렇게 시작하셔갖고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먹으면 16배로 늘기 때문에 물을 16배 정도는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그리고 기능에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누트리오 파이버 파우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중금속 배출, 혈당 수치를 낮추고 그리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했죠. 변비 있으신 분들 보통 식이섬유하고 유산균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시는데, 이때 식이섬유를 이 누트리 파이버 파우더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얘가 변이 단단한 사람을 변이 단단한 거를 이렇게 무르게 해주거든요. 수분 보유력이 굉장히 높아서 단단한 변을 이렇게 좀 이렇게 무르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이 파우더, 파이버 파우더거든요. 저도 소비자들 그 택시 하시는 분인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변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이 파우더하고 유산균 들어가고 굉장히 효과를 보신 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변비 있으실 때는 이 파이버 파우더로 넣으시고, 이건 무생무취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먹냐면 밥할 때 넣거든요. 1인분에 한 포씩 해가지고 넣으니까 그냥 섭취하기에는 조금 양이 많고 해가지고 힘들 수 있는데, 그런 밥할 때 또는 국 같은 거 그런데 같이 이렇게 넣어서 첨가해서 드시면은 무생무취하고 아무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밸런스 위드인 들어갈게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장 건강이라고 하죠. 면역의 70%가 장이라고 하고, 어느 정도냐면 코피가 자주 나는 아이들 있죠. 코피가 자주 나는 아이들조차도 장이 차가워서 코피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차가운 기운을 코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 코를 찢어버리죠. 그럼 안 되죠. 그리고 유익균 하면 유익균. 우리 장에는 유익균만 있는 게 아니라 유해균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비율이 7대3. 그러니까 유익균 7, 유해균 3.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비율이거든요. 근데 노인이 되시면 이 비율이 깨집니다. 어디까지 깨지냐면 1대9로. 그래서
장수하는 마을 가시면은 거기에 그 노인분들 보시면요, 굉장히 발효식품 같은 거 굉장히 잘 드시고 그런 분들이 장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나이가 드실수록 유산균이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유산균 하나라도 지금 명절을 기해서 유산균 선물하는 그런 착한 효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산균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우리는 유산균 수가 100억 마리인데 니들은 몇 마리 들어있어? 이런 말 아직도 묻는 분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물으면 어떡하세요? 막 쪼세요? 아직도? 막 쫄리지 않으세요? 기억도 안 나고 100억 마리는 아닌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 몇 마리가 들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거 물으면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이건 옛말입니다. 좀 9세대식의 유산균을 얘기할 때 몇 마리를 따져요. 왜냐면 예전에는 1+1은 2 이런 개념이 있어갖고 균수가 많으면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요 유산균이 발전했다니까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유산균이 신세대 유산균이 나왔어. 1+1은 2가 아니라 1+1은 3, 5, 10이 되는 그런 유산균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즉 유산균의 마리수가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숫자만 놓고 단순 배합했을 때 각 균주마다 특성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요. 같이 이렇게 있었을 때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일 잘하는 놈들만 골라가지고 그거를 그 이상적인 배합을 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장까지 잘 살아간다든가 그리고 그 장 부착력이 좋아가지고 증식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유해균을 억제시키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그런 유산균들만 딱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어떻게 배합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차세대 유산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거를 기준을 가지고 그런 걸 확인하고 유산균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아메이의 밸런스 위드인이 그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두 가지 균을 사용을 했고요. 비피도박테리움은 뭐냐면 대장에서 활동해요. 여러분들 많이 듣던 비피더스 유산균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모유의 90%가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는 소장에서 활동하고요. 보통 김치 유산균이라고 하죠. 김치를 발효시키는 유산균. 그리고 락토바실러스는요. 우리가 아이 분만을 할 때 자연 분만을 굉장히 선호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나올 때 그 자궁 알에서 유산균 샤워를 하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유산균이 바로 이 락토바실러스 이 유산균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배합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일을 잘하는 5가지 균을 찾아내서 배합을 한 그 포뮬라를 만든 그런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그 5가지 중에 코팅 없이 위산에 견뎌내면서 장까지 살아나가는 놈 그리고 또 장 부착력이 좋았고 증식이 잘 되는 아이 그리고 또 다른 유해균을 억제시키는 그런 것들만 딱 뽑아서 특히 잘하는 그 2가지를 주로 해가지고 만든 게 저희 유산균인 거죠. 그래서 한 포에 63억 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유산균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얘가 유산균이 들어갔고 장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아이니까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이까지 같이 도시락까지 같이 싸가지고 내려보낸 그런 유산균입니다. 4종 포장으로 돼 있고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유산균 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밸런스 위드인 나오기 전에 인텐시브 플로라 7 있었죠. 얘는 약간 9세대 그래서 1+1 에 해당되는 그런 유산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하루에 3포를 먹게 돼 있었죠. 근데 지금 저희 거는 밸런스 위드인은 하루에 1포만 먹어도 기능을 다 하는 그러니까 효율성이 좋은 그런 유산균이 출시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세몬 오메가 나갈게요. 세몬 오메가는요. 생선의 껍질과 살 사이에 있는 기름
그 기름이 생선이 깊은 바다 속에서도 그 혈액이 굳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오메가3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게 오메가3인 거거든요. 그래서 생선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가리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오메가 이런 거에 대해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소비자 중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오메가3는 3이고 오메가6는 6이니까 오메가6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는? 자,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겁니다. 오메가6도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죠. 근데 어느 정도로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1, 오메가6는 4가 필요해요. 대략 오메가6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오메가3 오메가3 하냐면 그 현대 서구화 식사가 일반화된 그 현대인들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15까지 치솟은 거죠. 그래서 비율이 깨진 거야. 특히 식생활에 불균형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1대20까지 이렇게 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3, 오메가6는 가만히 있어도 많이 먹어. 그러니까 그만큼 오메가3를 더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3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오메가3를 전달을 할 때 솔직히 이 오메가3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시중에 굉장히 오메가3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싼 것들도 많죠. 우리 코스토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싸고 양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거는 싼데 니들 건 굉장히 비싸잖아 이러면서 저희 거에 대해서 조금 구매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정확히 그 셀링 포인트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포장 용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저희 거 같은 경우는 불투명한 햇빛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용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왜냐면 오메가3는 기름이기 때문이에요. 기름은 햇빛을 받으면 산화가 됩니다. 특히 자외선에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유통 과정 중에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투명한 용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기름이기 때문에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저희 거 같은 경우는 비타민 E, 항산화의 대표죠. 비타민 E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이 산화되는 걸 막는 거죠. 지방산이 이미 산화된 걸 드시는 거는 독을 드시는 거랑 마찬가지야. 안 드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또 생선을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수은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생선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생산 과정 중에서 수은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기름이라고 했으니까 공기가 닿으면 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메가3를 만들고 추출할 때 그 진공 상태에서 저희 거는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화를 최선으로 막은 거죠. 오메가3는 혈행에도 굉장히 좋지만 염증 완화에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대상포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두통, 생리통에 아주 탁월합니다. 이 생리통인 분이 많이 계신데 이 생리통은 혈액순환 장애예요. 그래서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한테 비타민 C, GLA, 칼맥, 오메가3 이렇게 전달을 하시면 빨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도 진통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아세로라씨를 양을 팍 늘리세요. 그러면 진통도 굉장히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죠. 이유는 지방은 지방으로 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메가3 드시면서 고혈압 약도 끊으신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복용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고혈압이 약화되면서 약이 줄면서 나중에 고혈압 약을 끊는 그런 상태까지 가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 오메가3는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되냐고 그러는데 많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메가3는 하루에 3알 이상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단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만 한 달 정도 조금 복용을 안 하시면 되고요. 그 오메가3 밸런스 들어갈게요. 오메가3 밸런스하고의 차이는 뭐냐면요. 오메가3의 대표 기능하는 성분이 EPA와 DHA입니다. EPA는 뭐냐면 혈중 중성지질을 개선하고 혈행을 개선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DHA는 많이 들어보셨죠? 뇌와 우리 신경조직, 망막에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죠. 그래서 이 EPA와 DHA의 비율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몬 오메가 같은 경우는 EPA 3, DHA 2 이렇게 들어있고요. 오메가 밸런스는 EPA 1, DHA 1, 그래서 1대1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건강을 그러니까 혈액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메가 밸런스보다 사실은 세몬 오메가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싸기도 하고 EPA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세몬 오메가 같은 경우는 알 크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성인 중년 남성들 그분들 위주로 들어가고 오메가 밸런스는 작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여성들 위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뭐 남자분들이 작은 거 못 드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온 가족이 드신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BDH 블렌드를 들어갈게요. 두뇌와 망막을 구성하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EPA와 DHA가 들어있는데 제목하고 제품명하고 마찬가지로 DHA가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 DHA는 아이들의 뇌와 시력 관리를 하실 때 이 제품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 DHA 같은 경우는 산모한테 3개월 정도 됐을 때 태아의 뇌와 망막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지능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지아버지 닮아가지고 이거 틀린 말입니다. 엄마 지능입니다. 아이들 지능은 엄마 지능이다. 그리고 산후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보면은 DHA하고 칼슘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이 DHA를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출산 당일에만 DHA만 안 드시고 쭉 출산 임신하셨을 때 드시면 우리 아이한테 정말 뇌의 큰 그릇을 선물하는 그런 제품인 거죠. 그리고 칼슘을 충분히 드시면요 무통분만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신하셨을 때 두 가지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DHA는 임신 전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임신 초기일수록 좋겠죠. 비전 아이드는 루테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루테인은 황반 변성, 그러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주요한 성분인데요. 얘는 노화되면서 저희가 나이가 먹으면서 황반 변성이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걸 방치했을 때 실명까지 오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황반 변성이 굉장히 탁월해요. 이 눈영양제가 우리 제품 중에 3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비전 아이디, 그리고 카로틴 플러스, 그 다음에 BDH 블렌드. 요 3가지인데요. 차이가 뭐냐면 비전 아이디는 노안, 그리고 황반 변성, 그리고 녹내장, 백내장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카로틴 플러스는 안구 건조, 그리고 라식 수술하신 분들 안구가 굉장히 건조하죠. 꼭 들어가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야맹증 있으신 분들 들어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BDH 블렌드는요. 아이들 시력이나 이런 저하를 막을 때, 예방할 때, 그리고 시력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할 때 이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 좋은 거는 예를 들면은요. 어떤 분이 백내장이 있으셔. 근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비전 아이디만 들어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3가지 다 들어가면 좋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아세로라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백내장이 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왜냐면요 이 수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백내장이나 녹내장은요 수술하면 또 재발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그럴 때 요것들을 다 들어가서 잘 관리를 하시면 수술을 안 해도 될 정도, 그 정도 관리를 가능하세요. 굉장히 제가 빠르죠? 어쩔 수 없네요. 제 시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진코엠 들어갈게요. 진코엠은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폴리보놀 배당체를 추출한 거죠. 은행나무는 옛부터 기억하는 나무라고 말들을 하죠. 이게 진코엠은 혈정 생선 억제와 용해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오메가3보다 더 탁월합니다. 혈전에 있어서는. 그리고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뇌 속의 단백질이 산화된 물질인데 이게 뇌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억제하고 용해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 기억력 개선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진코는 동맥경화에 탁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폐 기능도 올려주는데 얘가 3대 암을 완치하고 부작용이 폐렴이 굉장히 자주 와요. 근데 이때 이 진코엠이 이 부작용을 없애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혈행 관련돼 가지고 혈액에 관련된 우리 제품이 4가지를 한번 조금 차이를 한번 볼게요. 진코엠, 가리, GLA, 오메가3 이것들이 다 혈액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진코엠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전을 용이하는데 가장 탁월합니다. 그리고 가리는 말초 현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고 수족 냉증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가리를 꾸준히 드시면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GLA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데 좋고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가장 탁월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밀크시슬 EX 들어갈게요. 유럽에서 독버섯 먹고 죽어가던 60명이요. 엉겅퀴를 먹고 살아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엉겅퀴에 있는 실리마린이 그런 해독하고 간을 재생하는 능력이 있는 걸 밝혀낸 거죠. 그래서 저희들 밀크시슬 EX에는 엉겅퀴의 실리마린이 30%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중에도 이 밀크시슬이 많이 있는데요. 이 밀크시슬이 저희 거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밀크시슬 그러니까 실리마린이 비싼 거거든요. 이 실리마린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제품에. 그래서 셀링 포인트로 사람들한테 저희 거에 실리마린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옛부터 민들레 뿌리가 간에 좋다는 말이 간에 좋다고 해갖고 많이들 말려서 끓여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민들레 뿌리가 한 15%가 들어가 있어요. 민들레 뿌리는 간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또 항염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초기 간질환 환자들한테요. 이 밀크시슬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요. 하루 12정씩 한 6개월 정도 드시잖아요. 완전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간 같은 경우는 간은 빨리 나빠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빨리 회복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12정씩 6개월 정도 주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이 밀크시슬이 들어갔을 때 갑자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간 수치라는 거 GPT, GOT 이런 거 들어보셨죠?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전문 용어인데 이걸 간 수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 뭐냐면 이 간 수치는 간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을 잡기 위해서 효소가 나와서 혈액에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효소가 얼마나 혈액에 흐르느냐를 보고 간 수치가 높다 낮다를 따지거든요. 근데 이 밀크시슬 들어가면 간에 있는 염증을 한 번에 확 밀어가지고 뽑아내요. 그러면 갑자기 염증이 나오니까 이 염증을 잡으려고 효소가 또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혈액을 딱 검사를 하면 간 수치가 확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명현현상인 거예요. 30일 전후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120일 정도 되면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 관련해 갖고 이 제품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거를 명현현상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간에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면 근육이 뭉칠 때 그리고 경기를 잘해 그리고 틱장애가 있어 그리고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리고 검버섯, 기미가 있어 이런 분들은 다 간이 안 좋으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밀크시슬 EX를 좀 복용을 하시면 많이 효과를 보실 거고요. 다음 엘로케어 들어갈게요. 아이고 잘 따라오시나? 자, 엘로케어는 비염에 탁월하죠. 저희 제품 중에서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엘로케어. 그래서 비염뿐만 아니라 감기 들었을 때 막 재채기 나고 콧물 나고 코 가렵고 막 코막힘 이럴 때 감기 왔을 때 오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저는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도 드셔도 되고요.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나왔을 때 비염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을 완전히 끊게 하고 양약을 완전히 끊게 하고 이 엘로케어만 복용을 시켰더니 70% 2주 복용하고 나서 70%가 개선됐다는 그런 임상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면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게 용량을 지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3알, 저녁 3알 꼭 용량을 지켜주시고요. 2알이 8시간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병 한 달 전에, 이렇게 비염 있으신 분들은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거나 막 이럴 때, 가을 특히, 그때부터 환절기 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절기 오기 전, 한 달 전부터 복용을 하시면, 극대화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드시는 게 아니라 비염 발병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드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팔메토 들어갈게요. 이 소팔메토는 남성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보통 남자분들이 잘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러는데 어지간한 남자분들은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20대는 20%, 30대는 30%, 80대는 80%의 비율로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고요. 그래서 특히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라든가 자전거 오래 타시는 분, 이런 분들 굉장히 또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 증상이 많이 있고요. 이 증상이 왜 나오냐면요. 저희들 소팔메토를 먹으면 탈모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 남성 호르몬이 DHT라는 어떤 물질로 전환되면서 전립선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탈모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인디언들 중에 대머리가 없대요. 그리고 왜 인디언들 중에 대머리가 없나 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인디언들이 차를 마시는데 그 차를 연구했더니 그 안에 소팔메토라는 선인장을 식물이 함유되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팔메토를 찾아낸 거죠. 근데 타사하고 저희 거하고 타사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요. 타사는 이 남성 호르몬이 문제잖아요. 이 남성 호르몬이 문제인 남성 호르몬을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타사 소팔메토를 드시면 성욕이 굉장히 감퇴를 한답니다. 근데 저희는 남성 호르몬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전환하는 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그냥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소팔메토 드시고 이거 비아그라 하냐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진짜. 그리고 저희 신랑이 거래처에 선물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애가 없었어.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애가 안 생겼는데 진짜 그분이 하신 말이 소팔메토 드시고 애도 생겼다고, 저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팔메토 권할 때 그런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F옥타코산을 들어갈게요. 기러기가, 철새가 몇천 킬로를 날아다니는데 얘가 그 작은 몸에서 집중력 있게 지속적으로 날아다니는 거 보고 뭐가 있나 싶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먹는 걸 봤더니 쌀겨를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쌀겨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옥타코사놀이라는 그런 성분이 얘들한테 집중력과 지구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옥타코산을 뽑아서 만든 게 저희 제품이고요. 그래서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저희들 핀업할 때 반드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인트 가드 들어가겠습니다. 조인트 가드는요, 관절 질환에 드시는 제품인데, 관절 질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두 개의 차이는 퇴행성 관절염은 당연히 노쇠 현상이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이상으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방 차원에서 저희 제품에는 하루 1,500mg의 글루코사민이 들어있는데 타사 또는 홈쇼핑에서 글루코사민 많이 선전을 하죠. 거기에 있는 홈쇼핑에 있는 거는 600mg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한 통에 들어갈 걸 걔네는 세 통으로 나눠서 판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한 통당 치면은 그 홈쇼핑에 나오는 게 굉장히 싸 보이는 거죠. 근데 착각입니다. 눈속임인 거죠. 근데 예방 차원에서 사실은 1,500mg 정도는 충분해요. 근데 환자분들, 정말 아프신 분들은요, 1,500mg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1,600mg 이상이 돼야 그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1,600mg 이상이 들어있으면 이게 약으로 치부가 돼가지고,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1,500mg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식약청에서 얘기한 대로는
거기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2정씩 2번을 먹게 되는데 이미 아프신 분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부족하고요. 하루에 7정에서 8정 정도는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보시면 이 관절이, 그러니까 다리와 다리 사이에 중간에 연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골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그러면 이 뼈하고 신경과 또는 심줄 그리고 근육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쪼그라들면서 연골이 없어서 얘가 부딪히면서 아픈 것도 있지만 이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 근육 같은 것들이 움직이면서 진통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거를 먹으면 진짜 연골이 생성이 되거든요. 또 생성이 되면 얘가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 또 이런 신경이나 이런 근육이 진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통을 그냥 무조건 참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가 필요한데 일반 그 양약으로 되는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요, 오래 복용하면 간하고 신장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연 허브과인 보소엘리아를 진통 감소 효과로 쓰고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없죠. 대신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타사는 콘드로이친을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뭐 우리 거는 안에 뭐 상어 연골이 들어있다든가 뭐 홍합 뭐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고 흡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타사 것들 드시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효과가 없어 계속 아파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죠. 자, 그리고 저희는 MSM이라고 하는 식물성 유황이 들어있어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콜라겐 형성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연골이 정말 생성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저희들 조인트 가드와 같이 먹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오메가3 그리고 단백질, 비타민C를 같이 드시면 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십자판 파열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6개월 동안 드셨을 때 35% 개선이 됩니다. 이 말은 통증이 사라진단 말이죠. 최소한 6개월은 드셔야 돼요. 자, 나머지 2개 남았습니다. GLA 블렌드 들어갈게요. 호르몬이 한 40여 개가 저희 몸에 있는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져요. 근데 이 GLA를 먹으면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줍니다. 근데 호르몬은 아닌 이런 호르몬을 뭐라고 그래요? 국선 호르몬이라고 하죠. 근데 GLA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남성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줄고요. 여성 호르몬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남자분들이 좀 여성화되고 자꾸 잔소리가 느는 이유가 그 이유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요. 그래갖고 남성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심해져가지고 약간 조폭 같은 그런 아줌마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왜 다 나이 들면 다 형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개를 그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줄 몰라요. 나이 드실수록. 왜냐면 개가 하나의 조직이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난폭해지는 이유가 이 이유랍니다. 그래서 이 GLA 블렌드는 여성들만 먹는 게 아니라 남성들, 여성들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GLA는 여성들만 먹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유방이 커집니다. 그리고 월경 증후군과 그리고 주기 조절. 그 월경 주기 조절이 아주 탁월해요. 그리고 달맞이꽃이 들어있는데 이 안에는 그 아토피 있는 분들이 달맞이꽃을 많이 아이들 아토피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여기서 GLA에도 이 달맞이꽃이 들어있어갖고 건선이나 아토피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피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근종 있는 사람들 하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리량이 굉장히 많아져갖고 생리를 한 번 하던 걸 2번 할 수 있습니다. 근종이 있는 분 들어갔을 때. 물론 아무 증상 못 느낀 분도 계세요. 그래서 명현 현상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폐경 전에는 오메가3로 충분한데 폐경 후에는 반드시 오메가3와 GLA 그리고 또 루바블렌드가 또 나왔죠? 그 루바블렌드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코큐텐 들어갈게요. 자, 코큐텐은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공장이에요. 에너지 공장.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앞에 그 단당을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갔고 에너지화 되는 건데 이 미토콘드리아 앞에서 문을 열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코큐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얘가 코큐텐이 부족해갖고 미토콘드리아에 문을 못 열어주면 에너지가 안 나는 거지. 그래갖고 코큐텐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당뇨가 오고요, 혈압이 높아지고 굉장히 피곤해. 그러죠. 그래서 이 코큐텐은요, 천하무적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E 항산화력의 2,500배 해당 정도로 천하무적이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비타민 C가 참 여러 가지로 쓰이잖아요. 비타민 C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비타민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코큐텐이 그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기가 뭐예요? 심장, 신장, 그리고 간, 그리고 뇌, 이런 장기들이죠. 그 장기에 코큐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고혈압 있으신 분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왜냐면 피에 그 단당이, 포도당이 많이 그 미토콘드리아에 못 들어가고 막 그 피를 타고 흐르다 보면 피가 굉장히 찐득해지고 또 혈행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노폐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생기고 그리고 당뇨가 생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약을 처방을 받으면 그 와파린 같은 그런 약을 처방을 받는데요. 얘가 스타틴 종류의 약이거든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코큐텐을 다 밀어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코큐텐 수치가 낮아지면 결국 죽는 겁니다. 그래서 코큐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방암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12,000명 유방암 가진 사람한테 이 코큐텐을 처방을 했더니 다 6개월 먹었더니 완치됐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큐텐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하무적 항산화제 그런 역할을 하는 차사대 비타민 C를 능가하는 차사대 비타민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좀 오버가 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왔죠. 다들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